지금부터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하시는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분연회장님에 대한 고수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양평읍 양대상리 이장 임재구.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하여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이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화합과 운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백안사리 이장 김윤한.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원덕일리 이장 조학형.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다음은 해임 새마을 지도자님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선동님, 김양균님, 서범선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양평읍 012 새마을지도자 김선동. 귀하는 평소 철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하여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새마을 지도자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화합과 운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백안사리 새마을지도자 김양규.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도구상리 새마을지도자 서범석.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다음은 해임 분회장님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양평읍 백안사리 분회장 고맹순.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하여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분회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화합과 운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도국상리 분회장 조인자.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대흥리 분회장 유순자.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공동일리 분회장 김옥기.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표창장 양평읍 당대 1위 분회장 신현수.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양평군수 정동균. 다음은 교수님께서 2020년 군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동균입니다. 이제 2020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양평구, 우리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정말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우리 12만 양평구민, 3만 우리 양평을민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길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리더 되시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군수라면 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좀 더 색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르고 공정한 또 행복한 양평을 꿈꾸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지금부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12만 국민의 성원을 받아 2018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에 지난 1년 6개월간 걸어온 길과 2020년에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안으로는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밖으로는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업하여 분야별 네트워킹에 주력하며 성장의 길을 닦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전방위적 네트워킹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미래 비전 세븐스 양평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6대 부분별 목표와 5대 핵심 가치인 공정, 행복, 상생, 소통, 청정을 소중히 담았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7,3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복지 예산이 가장 많고 각 분야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 77개 군단위 지자체 중 인구 증가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민선 7기가 실행한 수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94개 분야에서 502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10대 분야 성과입니다. 양평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2019년 양평은 성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2020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혁신적 도시 네트워킹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미래로 이끄는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먼저 6대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참여 공동도시 분야입니다. 민관 제안심사, 군정 주요 사업 공개, 국민 디자인단, 국민 생각함 운영, 군수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등 소통의 상황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 공공갈등 관리, 민관협치 협의회, 소통과 상생의 민관협력 체제 구축 등 국민과 함께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규제와 단절을 넘어 가능성과 미래를 연결하는 혁신적 도시 네트워킹을 통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설문조사 하셨지요?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몇 가지만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활 만족도를 양평읍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 만족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31%, 매우 좋다가 25%, 합해서 좋은 편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57%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나쁘다라는 응답도 7.8%가 있었고요. 매우 나쁘다는 이런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평읍의 자랑거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양평에 살면서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 마을의 장점이 뭐냐, 가장 여러분이 많은 빈도를 나타내 주신 것은 주변 자연환경, 이거 뭐 양평이 가지고 있는, 전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이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여가공간 이런 것들이 좀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가 전통시장 등 쇼핑 환경이 잘 돼 있다. 여러분, 양평읍이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른 면으로 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자랑거리 한번 보고요. 아쉬운 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점. 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경기 침체,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이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셨고요. 50%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쓰레기 등 거리의 위생 문제. 이것은 좀 아쉽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이 지금 미흡하다. 이런 순서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면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평읍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은 깨끗한 자연과 산책로,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로서의 양평읍을 꿈꾼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참여도시,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협치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군수님 작년 성과보고와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좀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소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양평읍의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토론하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양평 군수라면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자꾸 유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유입되는, 그래서 이 청년 활성화가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정책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대학을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을 또 시도해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개 같은 거니까 두 개만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정비 및 증설, 주차장 확보 문제, 그리고 교통정책, 이런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 보겠다, 이런 의견 쪽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정책을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내주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가 공유해 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가 더 있네요. 양평 읍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90.2%가 찬성이라고. 예, 이 내막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양평 읍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의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토론은 정책 제안 토론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내가 양평 군수라면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교육도 상관없고요, 복지도 상관없고요, 또 문화, 체육, 환경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죠.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양평 군수라면
이런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을 이끌어 주실 테이블에 전문가들이 한 분 계신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퍼실리테이터 분들. 우리 퍼실리테이터 분들 열심히 이끌어 달라고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방향과 마을에 관한 내가 이 한마디 제일 먼저 합니다. 신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양평읍에서 1년에 하던 것이 양반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역민과 원주민과 이제 기농기촌하신 분들하고 자리였었는데 요새 각 리에 가보면은 원주민하고 또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이 이렇게 맞지 않다 보니까는 많은 소통이 안 되는 봐서 그런 기구를 군에서라도 좀 어느 정책과라든가 과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또 어비무비에서 그거를 참담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백안삼리 이상이종명입니다. 아까도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우리 양평은 자연환경이 좋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문산 바로 밑에 삽니다. 백운봉을 한 100번은 올라갔다 왔어요. 용문산을 무척 많이 다녔죠. 다니면서 항시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지역을 가보면 아주 큰 테마를 가지고 관광 자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 양평은 큰 자원이 뭡니까? 산하고 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산 쪽에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수없이 백운봉을 다니면서 또 우리 양평이 좋은 곳은 수도권에서 1시간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산에다가 볼거리를 만들자. 예를 들어 봄이면은 꽃동산을 하나 아주 백운봉 봉우리 큰 걸 하나 만들던지, 가을 같으면은 용문산 들어가는데 단풍나무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산 동산을 하나를 또 단풍나무를 다 심어서 만드는 거죠. 또 겨울 같으면 어느 곳에 스키장을 하나 만들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산을 보면은 출렁다리 하나만 있어도 관광 명소가 되더라고요. 용문산은 출렁다리를 놀 수 있는 곳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얼마든지 놀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 10년, 20년에 안 될 수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용문산을 관광 자원화 시키면은 양평은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의 소득도 많이 높아질 거다라는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가 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걱정이 되면 선생님 의견 이런 건 아니죠? 가을에 단풍나무 심어놓고 겨울 되면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스키장 설치하고 예, 그건 아니죠. 예,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이 있어요. 8번 테이블에 어떤 의견인지 한번 소개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창대삼에 사는 김학록이라고 합니다. 화장장은 양평군에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롤사라는 그 창대삼리에 있는 가롤사라는 데서 개인적으로 화장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2차 1월 22일 날이면은 발표가 나긴 나는데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 사업이고 공공성으로 가면은 그 우리 창대삼리나 121이 회원님하고 그 근방에 있는 이장님들과 하고서 협의해가지고 동네를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 사업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동네에서는 반대가 되고 또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양평읍하고 군 소재하고 거리상으로는 1k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설치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대하고 또한 여기 친환경 특구구역 또한 양평읍 상수도 보호구역 또 서울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1km밖에 안 돼 있는데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한다래도 저로서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양평 발전을 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을 다른 데를 설치해가지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디 설치하면 좋을지 한번 장소도 지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여기 양평이 75%가 산입니다. 네. 어디 그 산 쪽에 어디 경계 쪽 같은데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동네가 어떤 면이에요? 양평읍입니다. 양평읍이에요, 거기도? 예. 아, 예. 예, 어쨌든 양평읍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예. 양평읍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예.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6번 테이블에서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교통과 관련된 의견을 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예. 어떤 의견인지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도곡삼리에 사는 김성기입니다. 어느 군에서 보니까 그 기동을 잘 못하시는 차도 없으시고 또 장날에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군에서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안 다닙니다.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프시거나 하면 물론 이제 119를 부를 경우도 있겠지만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서 택시를 불러서 왕복을 하면 거의 한 2만 원 가까운 택시비가 나옵니다. 노인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면 거의 뭐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군이 있어서 저희 양평군도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제가 낸 의견을 같이 공유해 보고 싶다. 저는 덕평삼리의 이장을 보고 있는 임영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양평읍의 장기 미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양평읍청사는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 양평군청 역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평읍청사는 현안입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청사는 여기에 주변에 보면 양평고등학교, 양평읍청사, 그리고 양평군립도서관, 또 갈산체육공원, 체육시설, 남한강의 이렇게 주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 문화벨트 창업에 아이디어 뱅크 형태로 벨트화 사업을 이룬다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문화벨트 사업과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으며
또 읍장님이 군수님께서 아까 브리핑해 주셨던 경기도에서 청년 공간상을 수상했고 또 내일 만들어가는 청년 정책, 친환경 농업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이 우리 양평의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의 미래가 있어야 또 양평군이 미래를 갖고 여기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평읍청사는 청소년한테 별도화시켜주고 양평읍청사는 양평읍에 지금 반밖에 50%만 활용하고 있는 이 파일을 좀 더 확대해서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대 3리에 사는 김항우입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 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읍 창대리에는 규제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재산권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는 뭐냐면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커피나 카페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규제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저희 마을이 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마음대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양평군 문화재라는 이시조선 한옥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반경으로 500m에는 고도 제한이 걸려서 건물을 많이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해서 다 같이 양평 은민이 재산권을 누리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마을로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100여 개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유목화 한번 해보니까 이런 8가지 의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나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이런 희망정책의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고요. 또 하나는 주차난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종합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연 자원 보존을 위한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또 다섯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아까 사계절 관광지를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것도 여기에 의견이 포함되겠죠. 일곱 번째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여덟 번째는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렇게 8가지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8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런 기준으로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평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중에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를 2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선택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몇 분이 투표가 안 들어온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투표기, 방금 여러분이 누르신 번호 있죠? 그 2번호를 한 번만 더, 2번을 누르고 밑에 OK 버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작. 원하는 번호 2개 누르고 OK 버튼. 자, 결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역시 5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즉 상업단지를 조성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정책에 여러분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가스나 병원, 문화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8가지 의견이었잖아요. 8가지 의견 중에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똑같은 걸 놓고 투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이 8가지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 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요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뒤에 다 보이나요? 네, 보여요. 예, 그럼 한번 보시고
방금 전처럼 이번에 기준이 다른 거예요. 효과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 것. 아니 똑같이 두 개를 누르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누르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평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 시급하게 해야 할 정책을 두 가지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역시 5번이 아까와 동일하죠? 예, 아까 저기 효과에서도 가장 높을 것으로 말씀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효과에서도 3번이 두 번째였는데 시급성에서도 여러분 두 번째 의견으로 주셨네요. 자, 세 번째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세 번째 주셨고요. 이게 2번이 세 번이네요. 주차난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쪽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청년이 머물고 싶은 희망 정책 추진, 이것이 다음. 그 다음에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이 내주신 117개 정도의 의견을 카테고리 유목화 분류했을 때 8가지 의견을 나왔고요. 이 8가지의 의견에 대해서 효과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투표해 봤습니다. 여러분 투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로서 필요한 것. 마을에 문화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강연장, 공연장 또는 전시장 이런 문화원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보육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또 아이들 놀이터 이런 보육시설이 좀 확보되면 좋겠다. 네 번째는 청소년 시설, 독서실이나 청소년 문화원, 청소년 전용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청소년 시설로 네 번째로 분류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장, 이걸 좀 확보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는 종합체육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노인 전용 시설, 예를 들면 어르신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 또는 학습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여덟 번째는 종합복지관,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근린시설로서 병원, 은행, 마트도 이제 대형마트, 중형마트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열 번째는 마을 회관,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 갖춰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양평읍에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한번 골라서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에 잘 담아서 군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시급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이 의회네요. 주차장. 주차장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노인 전용시설, 어르신시설,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 학습방 이런 어르신시설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린시설로서 병원, 은행, 마트를 여러분이 표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공원, 산책로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6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보육시설 그리고 마을회관과 작은 도서관 이런 생활 편의시설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실 시간에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군수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총평의 말씀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이렇게 가겠다라고만 말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소중히 담는 것이 양방향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통치에서 협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 양평읍은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양평 지역이 발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오늘 117건을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8가지입니다.
압축이 됐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뭔지 이제 또 압축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뒤에 있는 우리 담당관이나 부서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예산을 정책에 담아서 실천해 나가고 반드시 그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피드백을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신 주요는 도청 담당 부서의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니 진행사항을 확인해 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후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